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교육 업무하고 있는 김원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받아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가게인데요. 혹시 뭐 동네에서 이런 가게를 혹시 한번 좀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사실은 이제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서요.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아름다운 가게가 어떤 사업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좀 사실은 더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 거리들은 많이 있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생태적 변화를 만들고, 또 소외계층과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받은 것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뭐 지속가능, 변화, 신뢰, 소통, 참여라는 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을 향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꿈꾸는 것은 사실 이런 나눔과 순환의 문화를 이 사회에 좀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에는 좀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가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좀 동참하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의 가치 철학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아름다운 가게 초창기 이제 설립자가 정리해 놓은 소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뭔가 대단히 좀 공허하고, 또 누군가는 물건이 남아 돌지만 누군가는 그 물건이 없어서 되게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재화를 순환시키고 그런 마음들을 순환시키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름다운 가게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이 세 가지 가치 철학을 가지고 운동 철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물코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코라는 것은 서로 그물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고, 나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또 세상과 이런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과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들이 좀 단절되고 깨진 것 같다. 그래서 그 깨진 관계들을 되살림 정신이라고 하는 이 순환을 통해서 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건의 되살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단히 많지만, 사실 아름다운 가게가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런 시민 참여에 대한 좀 대안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채널로서 아름다운 가게가 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활동하는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진짜로 세상이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드리고자 아름다운 가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름다운 가게는 이런 나눔 문화, 그리고 어떤 순환에 대한 문화, 소비 문화,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는 일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부나 기증의 문화들, 그리고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재사용이나 재순환 이런 활동들을 우리 일상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순환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윤리적 소비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윤리적 소비 문화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활동을 공익상품을 유통하거나 재사용품을 유통하는 것을 통해서 윤리적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문화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 가지고 있는 이런 미션 중에 사실은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앞단에 있는 이 모두가 함께하는 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이 한 걸음을 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가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왜냐하면 이런 자원순환이라든지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뛰어난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름다운 가게가 지향하는 방법도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름다운 가게 가치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게 매장이 있죠. 그래서 이 매장을 중심으로 물건을 기증해 주시는, 이제 저희도 천사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증 천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건을 기증해 주는 기증자분들이 물건을 기증해 주시면 그 수거 차량이 댁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수거해 오고 수거된 물건들이 되살림터라는 생산센터에서 가격 작업이 매겨지고 물건이 분류되고 처리 아닌 것들은 보관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재사용 나눔 가게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는 이 구매천사와 활동천사, 기부천사님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구매천사는 말 그대로 물건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죠.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활동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름다운 가게에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구매하거나 기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현금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기부천사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들어진 이런 재사용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공익상품 사업이라든지 에코파티 메아리 이런 활동들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좀 가치 있고 윤리적인 제품들을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도 같이 판매를 해서 이 나눔을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성된 기금이 각종의 나눔 사업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다양한 좀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아름다운 가게의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또 자기의 물건들을 좀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이 재사용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시민 장터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게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생각들을 전파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이런 사업들이 모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 2000도 초반만 하더라도 다양한 시민활동 단체들, 운동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정부에 대한 투쟁,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시민활동들, 아니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의견을 발현하는 그런 식의 좀 시민운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름다운 가게의 이런 사업 모델이 좀 고민되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가들이 알뜰시장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안국동 그 앞에서 이렇게 알뜰시장을 열었는데 의외로 이게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사업화하고 실제로 비즈니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했었던 거고,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재사용에 대한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해외에 저희가 좀 이제 보고 학습할 만한 좀 롤모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옥스팜이라는 단체, 미국에 있는 구세군이나 구딜스토어 이런 곳들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들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영역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2002년도 10월에 아름다운 가게 1호점을 개점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올해는 17년 정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초반에 2003년도에 지상 최대 벼룩시장 이런 활동들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하나씩 매장이 개점될 정도로 좀 급격한 상승 그런 사업의 확장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2007년도 정도에는 이제 한국 사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좀 제도화되면서 아름다운 가게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재활용 브랜드인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도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재단 산하의 사업 부서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의 사업 영역을 좀 독자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재단법인으로 아름다운 가게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이제 하게 된 게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동일한 과정을 저희 아름다운 가게 영역 안에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공정무역 사업처가 2014년도에 아름다운 커피라는 이름으로 독립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좀 그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재사용 나눔 가게라는 것이 가장 좀 익숙하게 알려진 저희 대표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3개 정도의 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연간 한 14,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매장은 한 명의 상근 활동가, 그리고 이제 단기 활동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 6일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단기 활동가 분이 한 분 더 계시고, 그리고 한 매장 기준으로 한 3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30명의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매장에 한 30명 정도의 활동 천사님들이 계시면 매장 운영이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실행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매장 인근에 있는 지역에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나눔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가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사용 가게가 아니라 자원순환을 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고 자원활동과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게 매장의 역할이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하나의 매장이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참여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증품을 많이 획득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뭐 기업이나 이런 곳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부서 중에서는 대외 협력 부서가 별도로 존재해서 기업들의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 개발 활동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증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그 기증이 아름다운 가게에 이제 전달되고 시스템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기증을 접수받고 이것들을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생산하고 물류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매장으로 배송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의 이런 활동들과 매장에서의 활동들이 좀 결합이 돼서 재사용품 매출액이 연간 한 260억 정도의 규모로 전국적인 매장에서 달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다양한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상품 유통 사업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익 생산자라고 하는 이제 분들을 저희가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친환경 단체, 지역의 로컬 단체라든지 이런 장애인 단체나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좀 판로가 없어서 유통이 되게 어렵다는 좀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좀 유통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가게가 아름다운 가게 매장과 아름다운 가게 홈쇼핑 온라인 그 쇼핑몰,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통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그 홈쇼핑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분들의 판로를 좀 개척해드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런 공익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좀 돕고, 또 아름다운 가게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익 상품들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또 이런 공정무역 방식으로 아름다운 가게가 마스코바도라든지, 아니면 여기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트백이라고 해서 그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붕괴 사고에 그 생존자들이 만들어내는 요 방글라데시 전통 가방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정무역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름다운 커피라는 사업 부서가 저희에게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커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아름다운 가게 정관 안에 이 공정무역에 대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사업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업사이클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소재를 가지고 이것들의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가게에 대단히 많이 기증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의류 중에 이 청바지가 많이 기증이 돼요. 청바지는 특히 이제 유행도 많이 타고 사람들이 많이 즐겨 입다 보니까 기증이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유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장에선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바지를 그냥 버릴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청바지 소재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소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쓰임을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활용되는 이 단위를 보면 뭐 3,100kg의 소재들을 다시 재활용했다라고 좀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자기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그런 재활용이나 재사용의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눔 장터라고 하는 시민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뚝섬 한강공원에서 매주 주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장터가 비가 오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장터가 휴장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장터가 휴장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장터의 수익금은 아름다운 숲이라고 하는 이 서울 시내에 이런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에 전액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가게가 좀 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하고 있는 이 활동 영역 자체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나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다양한 나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배분 액수 금액으로 보면 1년에 약 43억 정도의 규모로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 나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좀 지역, 매장이 있는 지역 중심의 배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있는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매장 인근에 어떤 좀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부나 다양한 사회복지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 말고 좀 그런 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라든지 사회혁신 기업을 조직을 지원해서 좀 이 변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눔 사업들을 조금 이따가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리고요. 크게 저희 보시면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영역, 그리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사회혁신 영역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나눔 사업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매장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매장 인근에 어떤 좀 소외 이웃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이 지역에서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그 배분 사업들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은 아름다운 가게가 직접 어떤 그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해서 이 단체들도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게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좀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예전에 했던 테마 중에 하나는 그 위기가정 아이들, 소외 아이들 중에 그런 학업이라든지 그런 생활을 위한 그 후원금들은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받는 거예요. 한데 그때 아이들이 좀 어린 상황이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어떤 정서에 대한 지원, 정서에 대한 좀 활동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좀 지원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외아동 정서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뭐 미술을 배운다거나 태권도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서에 관련된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처럼 좀 소외되고 좀 놓쳐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게가 조금 더 그 복지 영역을 좀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라는 사업은 이제 설 명절 한 주 전에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서 사실은 설 명절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좀 대단히 좀 즐거운 시간인데,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독거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설 명절이 좀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고 또 각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 보따리를 만듭니다. 나눔 보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보따리 안에 다양한 이제 생필품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생필품을 가지고 설 명절 한 주 전에 직접 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도 뭐 다양한
그 도서관 건립 사업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소셜 캠퍼스에 온다고 해서 특히나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시간을 더 할애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2의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좀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뷰티풀 펠로우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 뛰어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더 좀 필요한 시기에 더 많은 지원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기의 그 의지를 꺾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펠로우는 한 7차 과정에 거쳐서 대단히 좀 심사 과정을 여러 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와 활동 영역들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요. 대신에 그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뭐 1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을 뭐 이런 지출 증빙이나, 원래 이런 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출 증빙을 받거나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냥 신뢰 기반으로 아무런 그런 반대급부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금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또 아름다운 가게가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과 연결해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확장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좀 성장을 위한 그런 지원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올해도 4분이 선발이 되셨고요. 점점 좀 이렇게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18년도에 선정된 저희 사회적 기업가들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회적 기업 영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과 저희가 함께 성장하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여 현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증된 제사용품이 뭐 저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기증된 것들 중에 전부 다 판매되거나 모두가 재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증된 것 중에 뭐 폐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정도의 숫자를 좀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를 보면 약 300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인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는 뭐 물건을 기증해 주신 분들과 돈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자원활동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구매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중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가게 가치에 동참하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연간 나눔액 약 43억 정도, 그래서 누적된 나눔액이 지금 한 490억 가까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 나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름다운 가게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조직 규모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름다운 가게는 매장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매장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사람의 손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분류하고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 이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장이 늘어날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규모만 보면 이제 대기업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단기 활동가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540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나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내부적인 에너지들도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적인 매장 현황을 보시면 일단 전국 113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 많은 매장들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저희가 뭐 소통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도 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이사회 구성 안에, 저희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이사회 안에 저 같은 상권 활동가 대표가 포함되고, 그리고 자원 활동가 대표가 이제 포함되는 고정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민주적으로 좀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이슈들도 함께 요즘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CO2 그 절감 수치를 좀 수치화하면 2018년도에 참여했던 그 기증품들을 환산하면 약 5천만 그루의 소나무 심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